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40만 개, 민간 부문에서 1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책은행의 산업은행 등이 저신용 등급 포함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기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10조 원 규모로 설립하되 필요시에는 2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회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무게가 실릴 거란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의 주가가 15% 넘게 추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방아쇠는 미 의학 전문 매체인 스탯이 모더나가 해당 백신의 1차 임상 결과에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하나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에 급등했던 글로벌 증시가 이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하루만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인데요. 이 백신 개발이 경제활동의 재개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되는 만큼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코로나19 폭락장의 낙폭을 완전히 회복해냈습니다. 700선의 고지까지 넘어섰는데요. 이틀 연속 오르면서 약 11개월 만에 장중 700선을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정부가 주류 위탁 제조를 허용하는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87.72포인트입니다. 0.36% 오르면서 강보하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하락 출발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오전장에 고점 1990까지 터치를 하고 현재는 상승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물을 내놨었는데 오늘은 1,498억 원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 네이버 오르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주로 카카오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가 다시 시총 4위를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고요.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오르고 있고요. LG생건이 보합권, 현대차는 1.61%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어제는 급등했었는데요. 오늘은 조정이 조금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11위부터 살펴보시면요. 카카오가 오늘도 5%가 넘게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참 두드러지는데요. 2분기와 올해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가격 23만 1,500원이고요. SK텔레콤과 NC소프트도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708.25포인트, 1.71%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하루간의 흐름인데요. 조정 없이 꾸준히 주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팔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634억 원 매도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들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0.99% 올라주고요. 펄어비스 2.45%. 시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제는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 종목까지고요. CJENM, KMW, 스튜어드 드래곤, F프로비엠 오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만 5%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부상하면서 19만 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왔는데 오늘은 19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SK머티리얼즈, 원익 IPS, 제넥신, 헬릭스미스가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휴젤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제넥신이 3.75% 강하게 올라주면서 7만 원을 돌파해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1228원 50전 0.26%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항공, 자동차, 여행주들이 좀 모처럼 활짝 웃고 있어요. 특히 국내외 항공주는 미국 길리어드나 모더나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 가능성 언급할 때마다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좀 분석해 주시죠. 네, 앵커님이 바뀌셨네요. 네, 일단 항공주, 여행주 관련된 쪽으로 봤었을 때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언택트와 컨택트의 교차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왔던 언택트주, 그러니까 즉 어떤 거리두기 운동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기대감과 그에 따른 반영들이 확인됐다고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백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언택트 쪽으로 나오고요. 이 컨택트주에 대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국면 쪽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의 지난 발언에서도 연결될 수 있듯이 연준의 입장은 일단 경제는 단기적으로 강하고 샤플리하게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변화는 이제 연말까지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한 여부는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는 만큼 앞으로 이제 각국들이나 글로벌 정부도 이에 대해서 계속 챙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개발 속도라던가 이제 상용화 시기가 가장 큰 관건인데, 어제 나왔던 뉴스 가지고는 모더나의 어떤 백신 관련된 얘기로는 좀 시장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심리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개선은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여행이나 항공 같은 쪽은 소비 심리,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와 같이 면밀하게 연결돼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해외로나 아니면 밖으로 나갔었을 때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직은 이를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어떤 불투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번에 발표했던 항공주나 대표적인 여행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어떤 시장의 눈높이보단 선전했습니다. 물론 매출도 급감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하긴 했지만 워낙 안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높다 보니까 전망치가 많이 낮았었죠. 근데 그보다 선전했다고 보여지면서 변화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여객이 안 되다 보니까 화물 운송, 특히 항공주 쪽에서는 화물 운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운송 단가와 함께 차지하는 항공주의 수익 구조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화물 운송에 대해서 더 어떤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있고요. 게다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직원들을 6개월 어떤 휴직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쪽의 실적 흐름들은 그나마 선방했다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동향을 봤었을 때 어떤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타격을 많이 입었던 여객 쪽이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객에 대한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LCC 관련된 쪽의 어떤 주가나 실적에 대한 탄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지금 기존의 여행사들이 가장 실적에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패키지 여행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여행을 다니다 보게 되면은 보통 자유여행, 즉 항공권과 어떤 숙박만 끊고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겠죠. 게다가 또 여전히
거리두기 운동과의 일환으로서 패키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사라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과거와 같은 쪽과는 다르게 여행사들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에 따른 여행을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노랑풍선이라는 회사가 그나마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항공 여행주 쪽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어떤 경제 셧다운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도 바로 V자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매출의 회복 속도나 어떤 소비 심리가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빠른 대응은 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 어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정체나 차익 매물 때문에 추세 안쪽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 쪽에 한정돼서 대응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들썩이고 있잖아요. 이 5월을 기점으로 반등 장세가 시작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벌써 5월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좀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수급 동향 5월 중반까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거의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끌고 가고 있죠. 아직까지 기관이나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는 부진하다가 한 5월 15일 이후부터는 살짝 변화가 나오긴 하는데 이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코스닥 시장 쪽도 보게 되면 5월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바뀌나 싶었더니 바로 또 한 5월 10일 날을 기점으로 인해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요. 여전히 빈자리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우위된 시장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지난 하락장 때 같이 매수 대응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거의 관망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위해선 달러와의 추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어떤 쉽게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정체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100대 이하에서 특히 99대가 하향되면서 직전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하는 강한 변화가 나와서 달러와 약세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 이런 공식의 흐름들이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까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달러와 추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는 약달러만 노래하다가 최근엔 강달러 얘기로 바뀌었죠. 특히 강달러를 선호하는 얘기는 이제 미국의 부채 규모를 축소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면은 미국의 내수 소비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 뭐 이런 쪽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즉 달러 인덱스다 보니까 다른 통화와의 상대적인 강도 비교죠. 그래서 유로화라든가 나머지 통화가 좀 더 센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유럽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대체할 수 있는 통화 수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달러화에 대한 방향들은 아직은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국내 시장의 자금 동향까지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일단 신용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됩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급락장 때 신용 잔고의 급한 하락과 함께 특히 반대 매매 속에서 많이 털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하면서 일단 좀 돈을 빨리 회복해야겠다 하는 관점 쪽에서 신용 매매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고 기준으로 지난 하락하기 전 때 약 한 10조 5천억 정도를 넘었던 신용 잔고가 빠르게 6조대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또 10조 원대 근처까지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흐름들이 가장 큰 또 빌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0조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예탁금 자체가 지난 흐름들처럼 꾸준하게 한 45조대 이상에서 45조대 근처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대기하는 자금들은 많다는 관점들도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신종장고는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5월 달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뭘 많이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외국인들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이어졌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적 호조를 보이는 이제 뚜렷한 언택트주들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기관도 비슷하게 바이오주 쪽에서 대표적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죠. 게다가 IT 쪽에서는 LG 이노텍이 그리고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던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관 쪽은 IT 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실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계속 5월 중반까지는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차익 실현 경향도 살짝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5월 중반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 쪽에서 한 종목씩 관심 있는 종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외국인들 매수했던 웹캐시라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온라인 은행 점포를 설치하는 상황 쪽에서 아주 접근성을 쉽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중소기업용 소형 관련된 쪽의 플랫폼인 경리나라가 또 인기를 받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세가 작년 영업이익 93억대 60% 증가했고요. 올해는 34% 증가한 125억까지 전망하는 만큼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또 대응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동진 세미케어 같은 경우도 기관 순매수가 강화된 종목인데 정부에서 소부장 관련된 쪽의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로 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리를 2010년도 국내 최초에 개발하고 생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육성책과 함께 포토레지스트리 공장의 증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년 초에 가동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생산량도 2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가 설비 투자를 늘려서 어떤 여러 생산량과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번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미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미국 내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뒤집는 발언이었는데요. 어제 열렸던 상원은행위원회에서는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정책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이 되겠죠, 상원 증언은요. 그래서 두 개 다 공통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장은 그런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포인트를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무제한적인 부양책을 쓸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면서 채권 가격도 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계속 이어지는 국채 발행도 순조롭게 진행이 예상이 되죠. 그러면서 자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FOMC 회의 때 실제로 어떤 정책이 나와도 경기 우려감에 대해서는 선반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을 다 했고 그때 가서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냐라고 하면서 시장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선반영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들이 미리미리 얘기가 되는 것도 시장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밤에는 FOMC 4월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또 한마디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21일에는 내일은 파월의장 다시 나오시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도 또 연설을 할 것입니다. 세인트루이스나 뉴욕이나 이쪽의 연방은행들은 다들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고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부 분기 재정 정책이 공개되고 그리고 FOMC 회의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리는 그런 일정으로 2월에도 그랬듯이 항상 나타났었던 시장과의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설사 추가적인 정책이 나와도 이제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책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려감은 지나가고 있고 안 좋은 코멘트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책 기대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성격이다. 호재로 변하기 시작하면은 많이 커질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우호적인 정책이 추가적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내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하고 소통을 하는 그 와중에 아직 FOMC까지는 회의 일정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채권 시장 국채 발행 일정을 보면은 성공적으로 지난주처럼 성공적으로 발행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수그러들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갈 경우에는 채권 시세가 약화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긴장감을 불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래서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총 840억 달러의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이 된 것처럼 이제는 주식시장이 설사 조금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20년물 국채 발행부터 28일까지의 국채 발행 일정이 성공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이 안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나 20년물은 34년 만에 이제 국채 발행을 오늘 밤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국채 발행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오늘도 약간 너무 좋은 얘기를 할 이유는 없다. 주식시장은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8일까지 그 2년물에서 10년물까지 총 한 1,760억 불이 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규모하고 금리 수준이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중장기물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입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예민하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할 얘기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현상 유지를 시키는 것이 자산시장 숨고르기 시키면서 채권 발행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죠. 좀 조용한 시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용하지만 상방적으로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월 8일 이후에 또 국채 발행 일정이 재개되기 때문에요. 마냥 이 5월 28일 이후에 좀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FRB가 정책적인 또 코멘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어느 정도 이 발행이 일단락된 이후에 여유가 생기겠지만 추가적인 QE나 채권 시장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6월 초부터 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이유는 6월 8일 이후에 2,760억 달러나 지금 발행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3분기는 월 평균 3,670억 달러이기 때문에 28일까지의 물량보다도 좀 더 커지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6월 초부터 FOMC 일정까지 6월 10일까지 그 중간에서 FRB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좀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추가 정책이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종종 조용하긴 하겠지만 종종 오히려 상방적으로 좀 열리는 시장이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좀 정체되어 있었던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이머징 마켓의 선호도가 좀 가시화되는 것이 드디어
변화가 가시화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관련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머징 채권 지수하고 상품 가격하고 BDI 지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걸 다 각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세 개를 하나 묶어버리면은 어느 정도 좀 쉽게 한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묶었는데요. 이머징 마켓 지수가 붉은색 선인데요. 지금 툭 튀어오르면서 4월 박스권의 상단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맨 위에 선인데요. 달러 유동성 공급으로 리버 금리 안정이 되면서 테드 스프레드는 빠르게 안정됐지만, 이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를 기초로 하는 그런 EMBI 스프레드는 안정권으로 진입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어제 그제 사이에서 상황이 개선되면서 빨간색으로 툭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저 관성이 붙어서 한번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머징 마켓의 선호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유동성에도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크지는 않아도 매도세가 적어지거나 매수세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의 선, 또 올라오고 있는 선 하나가 지금 갈색 선으로 보이는데 상품 시장이고요. 그리고 그 맨 아래에서 푸른색 선으로 정말 바닥권에서 동반해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 바닥권에서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지만 저것이 바로 BDI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선행하는 상품 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선이요. 그리고 물동량을 뜻하는 BDI하고 그동안에 좀 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이머징 마켓 채권 지수하고 상품 지수가 꺾여 내려오는가 아니면 BDI가 반등하는가 하는 그런 기로점에서 세 개의 지수가 모두 다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진다는 점은 펀더멘탈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는 미국 쪽에서 이 QE 정책은 폈지만 유동성 공급 실제 양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5월 둘째 주에 아까 말씀드린 그 3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채권이 발행되면서 급증한 그런 연준 자산하고 연계돼서 유동성의 효과하고 연동돼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0일에 FMC 회의에서도 또 하나 버팀목이 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유동성 완화 정책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물 경기하고 더불어서 이머징 마켓 시장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이미 2019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의 시장은 결국 미중 무역 분쟁 사이사이에서 걸림돌로 작용이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 또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봐도 그동안 미국 자산시장의 중심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5월까지의 QE의 모습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부터 추가적인 정책에서는 경기 흐름의 개선과 더불어서 미국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그 온기가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차별화가 완화되거나 상승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아까 보여드린 그 표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6월에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우리가 한번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6월 이후에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5월은 조정의 기회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조정을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기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28일까지요. 28일까지라고 놓고 보면 거래일수로 한 7일 정도인데요. 그 사이에서 하루 이틀 조정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고, 하지만 3월에 나타났었던 급락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의 급락은 크레딧 리스크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급락 재현 가능성은 아주 적다. 조정 수준의 등락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만약 제 말이 틀려서 급락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일단 좀 시장은 관망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조정 수준의 등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매도 전략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이 관점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5월 후반부에 시장 탄력 둔화되는 그 구간은 기회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급락이 아니어도 등락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분할로 기회 설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요새
레버리지 투자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 경우는 꼭 분할로 설정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에 설정하기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다. 아직까지는요. 그 말씀 드리겠고 포트 조정에 있어서는 경기 관련주하고 약간 좀 이 대치가 되고 있는 언택 관련주 이쪽으로 좀 시장이 좀 분할돼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좀 포트 조정을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기 관련주 쪽으로 좀 비중을 이번에는 좀 넓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가 좀 반전될 가능성이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 시에 경기 관련주를 오히려 좀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광만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도 세 종목을 가져오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일단 테스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고요.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 시안 낸드 투자 관련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었는데요. 또 평택 공장 생산 라인도 이제 신규 증설해서 실적이 많이 좀 좋아진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오늘도 3D 낸드 테마로 엮여서 이 종목이 많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하면 일단 테스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나오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손절가를 한 2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매수가는 종가로 계산이 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0원 그리고 2차는 한 29,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또 다른 종목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독일차 BMW의 공식 딜러입니다. 주로 이제 BMW 시리즈하고 그 미니 쿠퍼를 라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전 세계 그 자동차 메이커나 이게 판매 쪽이 많이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146억 정도로 전년비 한 38%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한 2분기까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일단 이 주가가 떨어짐에도 회사에서 이제 장내 매수로 이제 주가 안정화에 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또 한 2분기 이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 종목 도이치모터스도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6,7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는 제가 설정한 강력한 저항대인 한 8,000원 정도를 단기 저항대로 이렇게 보시고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일단 원익 IPS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후실적이 나왔어요. 꽤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반도체 증착 그리고 이제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LED 패널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삼성이 TV 시장 점유율이 한 32% 정도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TV 분야는 OLED TV 분야인데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LCD에서 이제 OLED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원익 IPS는 추가적으로 반도체 이제 장비, OLED 투자 이제 확대로 장비 공급이 늘어나고 하반기 실적도 많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주가 흐름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급을 보시면 5월 초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뭐 20만 주, 1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관 수급주는 쉽게 추세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관 수급주는 밀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원칙이시고요. 이 기관은 목표하는 가격대가 분명 존재할 겁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차트로 좀 접근했을 때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한 32,00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3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38,000원 전고점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도달했을 때는 물량을 조금씩 줄여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세 종목이 테스, 도이치모터스, 원익 IPS 이렇게 되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테스의 단기 목표가가 26,000원, 손절가 22,000원이라고 해주셨고요. BMW 공식 딜러죠. 도이치모터스의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1분기 후실적을 낸 원익 IPS의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32,0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세 종목 만나봤고요. 지난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 ITM 반도체 추천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요? 네, 일단 ITM 반도체 저번 주 수요일 날 제가 ITM 반도체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애플 에어팟 관련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13일 종가 기준 지금 9%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도록 하면 일단 ITM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는 계속 이어가질 거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젊은 층에서 그 에어팟 프로 많이 쓰시죠? 이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지만 목표가를 상향을 하겠습니다. 일단 상향을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전고점이 한 69,6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가볍게 좀 저는 넘길 거라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추가 목표가는 7만 원 정도로 잡고요. 이후에 목표가 도달하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 얘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종목에 단기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제가 원고를 송고할 때가 거의 오전 한 11시쯤에 원고를 보냅니다. 근데 테스 같은 경우에도 그때에 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벌써 급등이 나온 상태라 여러분들께 사실 적정한 가격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최근에 한 2번 정도가 있어서 상당히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종목에 좀 이슈가 좀 있어야 하는 종목을 접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들을 접근하셔야 되고 거기에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을 접근하셔야 이게 물려도 다시 바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 테스도 그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 테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예요.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어제 그 중국 시안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국 시안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중국 시안 공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그 메모리 해외 유일한 반도체 생산 기지라고 기지예요. 근데 이 반도체 시안 공장에 이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관련된 기술진 한 200명 정도가 거기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가격, 오전에 원고 송고한 가격보다 너무 좀 올라서 주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중기적으로 무조건 괜찮습니다. 괜찮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증설이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낸드 생산 라인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실적으로 좀 잡힐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종목을 일단 보시자면 주가 흐름을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꾸준히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꾸준히 들어왔고요. 일단 말씀드린 이 종목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대 양봉 나오고 눌림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오늘 나오고 내일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눌림목 공략하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해요. 뭐든지 종목이라는 거는 추격해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이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전에는 제가 원고 보냈을 때 한 2만 원 정도로 손절가를 적어냈는데요. 지금은 좀 상향을 했어요. 바꿔갖고 한 2만 2천 원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수정을 했는데요. 1차가 한 2만 6천 원 정도로 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중기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도 한 2만 9천 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눌림목을 좀 공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수하실 때도 철저하게 분할 매수 원칙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 중기로 보시고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테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샘플러스 김광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곧이어 마감이바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